안녕하세요. 권태형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수능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특목 자사고 고교 입시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영어 절대평가 2018학년부터 시작되는 수능영어 절대평가 시행에 따른 학습 안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실제 예시 문항들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수능과 큰 틀에서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변수가 있죠. 바로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자체가 사실은 우리 수능이 되게 이렇게 들쭉날쭉해왔던 경우가 많아서 마찬가지로 문제은행을 통해서 내지 않고 매년 출제하는 방향으로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난이도의 변화, 90점 이상이 몇 %가 될지에 대한 그 예측은 쉽진 않지만 기존보다는 다소 인원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대입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고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입에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유리한 그런 고등학교의 선호가 더 커지기 때문인데요. 수능영어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가지고 그렇다면 어떤 고등학교에 유불리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떤 고교 입시 지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수능 영어는 정시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요. 우선 과고영재고에 관한 경우에는 과고영재고는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을 더 상대적으로 중시하죠. 상대적으로 영어는 비중이 작습니다. 게다가 과고영재고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시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이 됐다고 해서 과고나 영재고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공계 선호 현상 때문에 과고나 영재고의 선호는 인기는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뜨거운 감자인 외고국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은 예전에 비해 외고국제고 인기가 다소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학령 인구가 줄었다, 이런 원인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영어 절대평가와 관련돼서는 전 심리적인 효과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공계 선호 현상 때문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외국 국제고를 그러면 진학을 하면 이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로 되면서 얼마나 유불리가 있을지를 따져 본다면 사실 정시로 가는 경우에는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외고의 교과 커리큘럼이 수능에 맞춰져 있지 않은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진학을 할 거기 때문에 대입에서 자기가 잘하는 그런 과목의 변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시 그리고 문과 쪽, 특히 어학 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당히 계속 유리하다. 그렇죠? 이전에 계속 유리했던 부분들은 그게 사라지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외고를 진학을 한다, 국제고를 진학한다라고 했을 때 이공계를 염두에 두거나 이공계 진학을 염두에 두거나 정시까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드려서 이공계 내지는 정시로 간다 그러면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 교육과정 개정과 맞물려서 문이과 통합 이제 그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외고나 국제고, 특히 외고에서 어떤 교과 커리큘럼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서 지금 중학교 2학년 그 밑에 학년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고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고, 즉 자율이라는 말처럼 다양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 그러니까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관련해서요. 딱 하나의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그 학교의 대입 실적이 수시 위주인지 정시 위주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정시 위주의 학교들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수능 영어뿐만이 아니라 수능 자체 변별력이 많이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 즉 대입의 결과치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시 위주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그런 고등학교라면 사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영어가 쉬워졌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영어 내신이 더 중요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요즘 영어 내신 자체가 조금 더 수행평가, 서술형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좀 더 복잡하고 까다롭고 조금 더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그랬을 때 학생 개인이 어떤 부분에 좀 더 강점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은 상대적으로는 독해 시험이고요. 내신은 상대적으로 영어의 구조, 구문, 문법들을 상대적인 그 비중을 좀 많이 두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적응력과 강점을 갖느냐. 다시 말해서 외국 국제고를 지망을 하는데 영어를 잘 하지만 거기에서 내신을 잘 맞을 자신이 없거나 준비가 덜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어 내신에 대한 대비도 좀 꾸준히 진행을 또 해줘야 된다. 단순히 수능여가 쉬워졌다고 해서 영어를 등한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학교를 선택을 하는 기준도 뭐니 해도 진로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능영어 절대평가가 돼서 영어에 대한 변별력이 수능에선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신, 수시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한 부분에서의 변별력이 축소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체를 따라서 학교를 선정을 한다라기보다는 그 학생의 진로나 또 공부하고 싶은 그런 전공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영어 내신이든 수능이든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그런 또 고민들이 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 영어가 수능 절대평가의 또 기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올해 2017학년도 수능 영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대비를 해야 될지를 그 분석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